내란 세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국무위원들이 떼거지로 나와서 국민을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한떡수를 탄핵한다고 하니까 조폭들처럼 깜짝 놀랐어. 완전히 그냥 기어 나와가지고 국민과의 전면전을 선언을 하는데요. 네. 이거 진짜 나 소름 돋았거든요. 네, 맞아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결국 12월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시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혼란은 잠시라도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만 몰두할 수 있게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그 저 뒤에 있는 저자들이 다 장관들이거든. 야, 니들이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한다 할 때 딱 이렇게 했어봐라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했어야지. 다 같이 서가지고 길을 막고. 그때는 찍소리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국민들 앞에서 지금 니들이 아니 국민이 지금 내란 일으켰냐고. 지금 경제가 망가지는 거는 니들이 지금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470원입니다. 민주당은 자폭적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고 나라와 국민과 민생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한덕수 대행이 잘했으면은 탄핵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외환시장 요동을 친 게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이제 거부하겠다고 그렇지, 바로 그거죠. 하는 순간 외환시장이 확 요동쳤거든요. 지금 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민주당 너네 때문에 지금 환율이 오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어떤 국면에서 올랐는지 예.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먼저 계엄을 기점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계엄 직전 3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 날 밤에 계엄이 선포가 됐으니까 네. 환율이 1,402원 정도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얼마로 뛰냐면 1,427원으로 뜁니다. 봐봐.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엄을 해제하게 됩니다. 국회가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1,410원. 자, 그러면 국회를 통해서 질서가 잡히는 그렇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계엄이라는 위험성이 사라지니까 환율이 다시 떨어졌어요. 네, 네. 근데요. 탄핵을 이제 추진을 했잖아요. 9일날 1차 탄핵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다시 환율이 1,437원으로 뛰어요. 자, 그거 국민의힘이 또 그렇게 국민의힘이 한 거지. 경제 악영을 끼친 맞습니다. 거잖아. 그리고 나서 16일날 2차 탄핵안이 가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1,435원으로 2원이 다시 하락을 해요. 다 국회가 또 다시 또 당연하지. 안정화시켰잖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26일 한덕수 대행이 담화를 보냈잖아요.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때 다시 1,464원으로 급등을 합니다. 딱 한떡수가 또 그러니까. 막 나라 망쳤잖아. 결국은 급등한 원인은 비상계엄, 국민의힘의 반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안 하겠다. 이 불안감이 결국 환율을 끌어올리는 것이지 민주당이나 아니면 국민의 요구나 탄핵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탄핵을 추진해서 윤석열을 제거하는 것이 환율을 안정시키고 그렇습니다. 경제를 그렇죠.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권선동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내란을 일으킨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아니 뭐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뒤집어 씌울 수 있는지 저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 세 가지 사항을 최상목 대행에 대한 레드라인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사실은 이렇게 외환시장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것은 대한민국이 아직 내란 상태, 내란 수계가 그냥 용산 관저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 내란 잔당들이 활개를 치고 준동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첫째도 내란 진압, 둘째도 내란 진압. 그를 위해서는 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떠한 타협도 없이 정말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헌재에서
변론 준비기일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판사님들 정영식 재판장이 생각보다 이 진행을 잘 하면서 너네들이 그날 하려고 했던 것의 팩트를 아닌 것을 구분하되 일단 팩트는 한번 정리해놓고 보자. 얘들이 계엄 선포한 거 맞지? 그 계엄 선포하고 그다음에 무슨 행동한 거 맞지? 다 짚어주니까 이쪽 변호인들이 저희가 아직 못 받아봐서 내용을 몰라서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도 일단 그거는 했잖아요. 이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하더라도 사실은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한 건 인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냥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그리고 특히 82조 헌법 82조 관련해서 국무회의 회의록 없잖아요. 있잖아요.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꼭 따박따박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역시 현재는 이번 사건을 아주 빨리 신속하게 정리해가지고 이 상황을 아주 정리를 잘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자신들 준비가 덜 됐다면서 헌재를 향해 다른 탄핵 사건도 많은데 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제일 먼저 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당연히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변론 준비 기일인 오늘 아침 기습적으로 선임계를 제출한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준비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헌재가 여러 방법으로 보낸 서류를 대통령이 회피한 게 문제가 아니라 헌재가 서류를 받은 것으로 친 것이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추 의결서, 준비기일 통지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오늘 양측 당사자가 출석하여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쟁점을 정리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했고 재판부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대로 아닌가요? 그건 저희 답변서에 그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리를 그거는 크게 다툴 여지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건 사실이 있었다는 것 부분이니까. 계엄 선포했던 거 그리고 포고령 1호 발표, 담화문 발표 이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변호인단은 왜 대통령 탄핵부터 다루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충분한 변호 인력이 지금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어떤 재판장님들의 그 협의나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외람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 사건은 최우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재판부는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지만 만약 협조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따르지 않으면 제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검찰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했는데 그 공소장 속에서 윤석열이가 의원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윤석열 씨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10페이지짜리 보도자료를 했는데 공소장은 맞아요. 아니고 여기에 보면 윤석열의 워딩이 나와요.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이 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윤석열이 어떤 작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요.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그 다음에 이진우. 이 친구는 수방사령관이죠. 아직도 못 들어갔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그래. 그때 말한 거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이 다음에 중요해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아이씨. 그 다음에 계엄 해제했더라도 이 다음에 3시간 넘게 안 움직이잖아요. 윤석열이. 계엄 해제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그러니까 이게 악질 범죄자예요.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직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의결 정적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 마지막.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 도끼로 부시란 말이야. 다 끄집어내. 와.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육성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동안 거짓말을 하고 아니라 그러고 지금도 그냥 버티고 지금도 있잖아요. 버티고. 아주 정말 흉악해요. 정말 아니 근데 그 안에 계셨죠. 사람이 그 4인 심각하다, 1조로는 심각해. 끌어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총을 쐈으면 이 두 분은 와, 세상에. 아니, 대한민국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보다 먼저 타켓됐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까딱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 남미만도 못한 미국의 속국이 돼버리고 일본의 속국이 돼버리고 러시아 중국의 속국이 돼버리고 속국도 안 되는 아주 미천한 몇 개의 기업만 싹 망해버려도 당장 한국은 빈곤한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서 우리가 3류도 안 되는 4류로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확고한 인류로 올라가느냐 하는 지금 기로에 있고 그 기로에 개물을 했단 말이야. 지금 12월 3일 날은 개물을 했잖아. 그거를 우리가 이걸 이룩해야죠. 이 헌재에서 완전히 파면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어가 어드벤처를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개물 성무 모천하지도가 바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태를 집약적으로 요약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내가 이거 잠이 안 와요. 정말 여러분들 위중한 사태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악착같이 리볼트 일어나야 됩니다. 리벨 아주 이거 뭐냐면 이게 완전히 이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의의 길을 아주 꾸준히 확장해 나갈 것으로 믿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